스터디 보시고요. 자, 오늘은 투데이 새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투데이 해서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로 열겠습니다. 코드로 열어주시고, 자, 얘는 스터디 스터디 2-1.html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줄 거고요. 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h1 원시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 타입에는 원시 데이터 타입과 객체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원시 데이터 타입은 값 자체를 저장을 하고 불변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미터블한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원시 데이터 타입의 종류로는 스트링, 문자열, 그 다음에 넘버, 숫자, 그 다음에 불린, 그 다음에 undefined, 그 다음에 null,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big int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값 자체를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값 자체를 복사해서 전달을 하고 메모리에 직접 값이 저장이 되고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로 바로 들어가면 스크립트 만들어서 let x에 x라는 그릇에 10을 넣었어. let y라는 그릇에는 x를 넣었어. 그리고 x에는 20을 넣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document.write y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무슨 값이 들어 있을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y에. 자, y에 무엇이 있을까? 자, let x라는 값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x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y라는 값에다가는 x를 넣으래요. 그럼 x에는 지금 y라는 그릇을 만들었죠. y라는 let에서 y라는 그릇을 만들었고, y라는 그릇에는 x를 넣으래요. 그럼 x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이 들어있죠. 그럼 결론 현재 y는 10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x에다가 20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x에는 이제 20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x에는 10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y에 x를 넣으라고 했으니 얘는 y는 10이 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x에 2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x는 20이 된 상황이죠. 자, document write y 했어요. y를 출력하래요. 그럼 y는 뭐가 나와야 돼요? 10이다 손. 10. 자, 20이다 손. 안 된 사람은 뭐죠? 자, 정답은 화면에 있잖아요, 여러분. y에 뭐라고 써 있어요? y에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y에는 지금 현재 10이 들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값 자체를 저장을 하고 불변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x는 20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는다면 y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x에 10을 넣었고 다시 x에 20을 넣었지. 그런 다음에 y에 x를 넣으라고 했으니 x는 지금 현재 20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y에는 20이 들어가 있는 게 맞겠죠? 어디 볼까요? 20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y는 10이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10이 맞는 거잖아요. x를 나중에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y에는 지금 현재 10이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x는 20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y는 10이 출력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스터디 2-2.html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 원시 데이터 타입에는 스트링, 넘버, 불린, 언디파인드, 널, 심볼, 빅인트라는 이미터블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트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트링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스크립트는 그냥 바디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let 해놓고 우리 어저께 했던 것처럼 프룻은 해놓고, 자, 애플 이렇게 적는 거죠. 프룻 애플 이렇게 적었어요. let 프룻 1에는 오렌지를 넣겠습니다. let 프룻 2에는 그레이프 포도를 넣었어요. 자, 문서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큐먼트 네. 지금 따옴표를 뺀 이유는 얘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타입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는 지금 제가 따옴표를 안 썼습니다. 따옴표를 안 쓴 이유가 얘가 어떤 걸로 얘가 받아들이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문서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푸르세 타입은 타입 오브 프룻 요렇게 작성을 하시고, 안 나오네요. 지금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냥 지우고 확인을 할게요. 자, 프루세 타입은 뭐라고 나와요?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플러스를 썼어요. 이게는 결합 연산자로 보시면 돼요. 결합 연산자.
문자열을 연결하는 결합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플러스는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자로 해서 더하기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문자열과 문자열이 만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와 숫자는 산술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라는 것은 이 요소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알아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루시라는 게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프루세는 F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는 스트링 타입이야, 문자열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let num에는 1을 넣겠습니다. 1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 플러스, 자, br도 하나 넣어서 다음 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태그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 num의 타입은 num의 타입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num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을 해보면 num의 타입은 넘버다. 얘는 우리가 1 이렇게 넣었잖아요. 얘는 숫자이니까 넘버다 라고 나옵니다. 넘버이다. 얘는 스트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num이라고 했는데 num 1번을 하나 더 만들고 1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을 따옴표로 감싸서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따옴표로 감싸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써서 num 1번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num 1번의 타입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자, 뭐라고 나와요?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왜? 숫자는 그냥 따옴표 안 감싸고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따옴표로 감싸면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따옴표로 이렇게 감쌌기 때문에 지금 num 1번에 들어있는 내용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야 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let is true는 true, let 비어있는 empty는 null로 넣어보시고, let undefined 해서 아무것도 선언을 안 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요. let arr 해서 1, 2, 3 요렇게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타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들을 이렇게 다 작성을 몇 개를 만들어서, 자, is true의 타입이 무엇인지, is true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empty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undefined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arr 타입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살펴봅니다. empty의 타입, is true의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을 수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is true의 타입은 불린이라고 나와요. 불린이라고 나오고, empty의 타입은 비어있는 널 값이거든요. empty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ndefined의 타입은 undefined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arr 타입은 또 얘도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원시 데이터 타입은 값 자체를 저장을 하고 변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는 스트링, 문자열, 그 다음에 넘버, 숫자, 그 다음에 불린, true 또는 false, 그 다음에
undefined 변수는 선언을 했는데 데이터 값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null은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값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심볼이 있고 그다음에 big int라고 해서 큰 숫자 값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값 자체를 복사해서 전달을 하고 메모리에 값이 직접 저장이 돼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의 데이터 타입을 알아보려고 하니, 자, 프루시라는 거에는 자,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넣으면 문자열이라고 했어.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let 이렇게 해놓고 프루 to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따옴표로 감싸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라는 것은 얘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변수로 받아들인 거죠. 변수로 받아들였어. 근데 우리가 위에서 그래프라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선언한 적이 없는데 너는 지금 이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 라고 해서 레퍼런스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따옴표를 안 감싸. 예를 들어서 프루2에 프루1을 넣겠다. 예를 들어서 프루1을 넣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게 되면 뭐가 나와요? 프루1에는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프루1에는 오렌지가 있으니 프루2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프루2의 값은 현재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값은 오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루1에다가 오렌지 집어 넣었잖아요. 그쵸? 프루1이라는 그릇에 오렌지를 넣었고 프루2라는 그릇에는 프루1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겠대요. 그러니 이 프루2에 프루1이 들어간 거죠. 이 프루1에는 오렌지가 있으니 결론은 2는 오렌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릇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1 이렇게 넣었어요. 자, 얘는 우리가 따옴표로 감싸지 않았죠. 그러니 얘는 우리는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똑같은 숫자인데 따옴표로 감쌌어요. 자, 얘는 우리는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자, true로 false 이렇게 나와져 있는 값은 우리는 불린 값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 좀 하고 오셨으면 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불린 값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을 갖는 게 이제 불린이죠.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아무 숫자나 다 true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false는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true라고 하게 되면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false라고 하게 되면 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오브젝트가 나왔어요. empty 타입은 null이라고 입력을 했거든요. null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얘가 오브젝트로 나온 거예요. 근데 null은 지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null이라는 것은 아무 값도 넣지 않았다.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undefined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변수를 빈 상태, 그러니까 초기화로 만들거나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나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null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ull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false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null은 이거다 쓸게요.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특수한 값. 그래서 개발자가 변수를 비어있음 상태로 설정하고 싶을 때, 이 null을 직접 할당을 하게 되고요. 타입이 이 오브젝트로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객체가 아니죠.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버그라고 해요. 근데 이 버그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로 나와 있지만 결론은 얘는 오브젝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 얘는 지금 이제 undiff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undefined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때요? 얘네들은요. 다른 변수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다 적었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썼어요. empty라는 변수에는 널이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empty라는 변수에는 지금 값이 없어 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오브젝트로 나와 있지만 그건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그냥 fa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undefined라고 변수를 만들기는 했는데 값을 넣었어 안 넣었어? 값을 넣지 않은 상태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변수가 선언만 되고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일 때 기본값으로 자동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undefined로 반환을 해요. 그래서 객체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를 접근할 때도 undefine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undefined는 값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거고 null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빈 값을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undefined는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가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null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직접 여기는 빈 공간이야 라고 직접 할당을 개발자가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값은 undefined는 변수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안 할 때 기본값이고 null은 없습니다. 기본값이 직접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해야 돼. 이게 기본값이죠. 프루시라는 변수의 기본값으로 f를 넣어 놓은 거. 지금 이 프루트의 기본값은 f인 거죠. f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undefined는 undefined라고 나오고요. undefined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 요거는 타입이 undefined라고 나오고, 다음에 null이라는 걸 넣었을 때는 오브젝트라고 나오는데 오브젝트는 아니다. 얘는 버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undefined는 값이 더 정의되지 않았다.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 undefined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에 얘는 값이 없음을 명확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undefined를 쓰고 언제 null을 쓰는지를 볼게요. 언제 undefined를 사용할까? 언제 사용하는가? 변수가 아직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 일 때 쓰고, 그 다음에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객체의 프로퍼티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undefined를 할당하므로 직접 쓰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let user name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undefined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값이 없을 때입니다. 값이 없을 때고,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함수 만들 때는 펑션 이렇게 만들거든요. 펑션 greet 인사하는 나는 함수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console.log 뭐 하이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let result는 greet, 그리고 console.log result 이렇게 넣으면 undefined가 나옵니다. 반환값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언제 너를 사용을 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너를 사용할까? 언제 너를 사용할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무엇이 값이 없음을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가 널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객체의 프로퍼티에 아직 값이 없다 또는 값이 비어 있다는 상태를 설정할 때 너를 사용하고요. 함수의 반환값으로 의도적으로 값이 없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널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예제는 let select ite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널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이 select item이라는 값에는 값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if select item 에는 값이 널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콘솔에다가 아직 아이템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객체 속성에다가 너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객체 속성에다 너를 넣는 거, 함수에서 너를 넣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undefined하고 nul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defined는 변수가 아직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defined가 나옵니다. 그리고 객체의 프로퍼티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defined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undefined를 할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는 얘는 defined야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제를 만들어 놓으면 let username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죠. 근데 여기에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당이 안 됐잖아요. 변수에 지금 username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안 들어갔잖아요. 홍길동 뭐 이런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얘는 이제 undefined가 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펑션 그리트라고 해놓고 지금 콘솔.로고 바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자, 변수 result를 만들어서 그리트라는 함수를 지금 불러왔어요. 그리고 콘솔에다가 리저트 값을 보여줘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undefined 반환해주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undefined가 반환이 되는 거고 제대로 작성을 해서 함수를 작성하려면 지금 아래처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난 지금부터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의 이름은 그리트야. 그리고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지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보여줘. 무엇을? 헬로우라고 얘는 얘를 넣어줘 라는 거예요. 리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이 함수는 끝납니다. 리턴을 만나면 함수는 끝나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래쪽은 보지 않는다. 리턴 다음 줄은 없어요. 안 봅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리턴을 만나게 되면 리턴 문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턴을 만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이 함수는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변수 만들었죠.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자 그리트라는 함수를 불러왔죠. 그리트라는 함수에는 헬로가 출력되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그리트라에는 헬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콘솔에다가 보여줘. 무엇을? 리절트에 있는 내용을 보여줘. 리절트에는 헬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헬로우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함수는 그냥 만들어놨다고 해서 바로 문서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만들고 호출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배를 만들었어. 스위치를 만들었어. 그럼 그 스위치를 만들면 우리가 불을 켜지는 또는 불이 꺼지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스위치는. 하지만 우리가 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불이 켜지지도 않을 거고 꺼지지도 않겠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함수다. 펑션이다.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헬로우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리트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아무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출을 한 거죠. 리절트라는 거를 변수에다가 만들고 나는 콘솔에다 보여줘. 무엇을 리절트에 있는 내용을 보여줘.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널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여기는 값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객체의 프로퍼티에 아직 값이 없다, 아직 값이 비어있다, 이런 상태,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를 만들 때 우리가 함수의 반응값을 의도적으로 값이 없음을 표현을 할 때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것도 위에다가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를 할 때 우리가 널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널 셀렉트 아이템은 지금 비어있어, 여긴 빈자리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널이라고 넣은 것은, 널이라고 넣어져 있는 이 empty에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자바스크립트 오류다. 오브젝트는 명시적으로 봤을 때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오래된 자바스크립트의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ARR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얘는 뭔가요? 배열이죠, 배열. 자,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값이 1이라는 값도 있고 2라는 값도 있고 3이라는 값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다. 아파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는 여러 가지라는 값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을 만들면 어떤 호실, 몇 번 방, 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은 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방, 여기도 방, 여기도 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101호, 여기가 201호, 여기가 301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 번호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내용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고, 이 안에는 1번은 몇 번 방일까요? 인덱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 인덱스 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 인덱스 번호는 무조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숫자로는 우리가 1번부터 첫 번째가 1이잖아요. 인덱스 넘버는 첫 번째가 무조건 0번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적혀 있는 얘는 첫 번째 방이잖아요. 첫 번째 방은 0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1번 방이고요. 세 번째 3이라고 써 있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0, 1,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의 타입은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배열이 객체의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객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알고 싶겠죠. 자, 객체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교재에 바로 객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좀 뒤쪽에 객체가 많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는 거지? 객체가 함수도 좀 뒤에 나오고요. 함수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가 나올 것 같은데, 객체가 372페이지에 나와요.
변수는 데이터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하지 못하지만 객체는 데이터 값을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study 2-3 HTML 일단 배열 먼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 데이터 타입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이제 8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 자, 스트링 문자죠. 어떤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요 단어들을 우리는 스트링이라고 했고요. 넘버 있었고, 빅인트, 그다음 불린, 언디파인드, 널, 그다음에 심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 언디파인드를 넣었을 때도 오브젝트 형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오브젝트도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배열도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살펴보기 전에 일단 배열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배열 H1 해서 설명을 좀 적을게요. 배열은 어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레이.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특별한 객체이다. 그래서 배열, 이거죠? 배열. 잘못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특별한 객체이고,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리스트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집을 한 곳에 모아놓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파트에 보면은 자, 1번,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내가 101동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101동에는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301호도 있고 401호도 있고 501호도 있고 601호도 있고 701호도 있고 101동 안에 101동에는 이렇게 101호부터 701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순서가 있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순서가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값은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혼합이 가능하다. 그거는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고 이 안에 객체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만들면 아까 프루트 자 과일 사과 딸기 오렌지 뭐 이렇게 있어요. 오렌지. 그러면 자 도큐먼트 라이트 이렇게 하고 프루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출력이 될까요? 사과, 딸기, 오렌지가 출력이 되었죠. 여기에는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오렌지도 있기 때문에 도큐먼트 라이트 프루트 이렇게 넣게 되면 사과, 딸기, 오렌지가 출력이 되고요. 자, 다음 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그를 넣겠습니다. br 얘도 문자예요. br도
태그인데 문자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서 넣어주셔야 되고, 얘는 변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큐먼트 라이트. 자, 나는 지금 0번 방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 자, 우리가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배열을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하나가 생겼고, 여기 각각의 방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 번호가 사과가 있는 방은 0번 방, 딸기가 있는 방은 1번 방, 오렌지가 있는 방은 2번 방이에요. 그럼 나는 0번 방에 내 데이터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0번 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랬을 경우에는 프롯에 0번 방에 뭐가 있니? 이렇게 쓰는 거죠. 프롯에 0번 방에 뭐가 있니?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0번 방에는 사과가 있어. 이렇게 해서 사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사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플러스 BR도 같이 또 넣을게요. 플러스 BR도 넣어주시고, 앞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생각을 해서 이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 앞뒤로 저는 지금 이거를 넣고 있는 중이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렌지를 출력을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오렌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오렌지를 출력을 하려면 2번 방이니까 여기에다가 2번 이렇게 넣으면 2번이 출력이 되겠죠. 오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1 언디파인드. 이거 거꾸로 뒤에서부터는 안 된다. 얘는 앞에서부터 셀 수가 있네. 거꾸로 마이너스 1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오렌지까지 넣었어. 근데 여기다가 포도도 넣고 싶어. 오렌지 다음에 포도를 넣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프룻이라는 변수, 렛은 쓰면 안 되죠? 재선은 안 되잖아요. 그쵸? 프롯이라는 변수에다가 추가할게. 푸시. 추가할게. 무엇을? 포도를 추가를 할게.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프롯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사과, 딸기, 오렌지, 포도 이렇게 들어가죠. 푸시는 배열의 맨 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배열의 맨 끝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를 할 때는 푸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 맨 앞에도 넣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맨 앞에 넣고 싶어요. 프룻 해주시고, 맨 앞은 언시프트라고 해주시고, 무슨 과일? 바나나.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넣어주면, 자, 바나나가 맨 앞으로 나왔죠. 바나나, 사과, 딸기, 오렌지, 포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얘는 배열의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할만하기는 할 텐데 지금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닌 게 돼버리니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을 만든 김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했으니까 또 삭제도 해줘야지 되겠죠. 추가했으니까 삭제를
숙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et remove는 fruit 팝 이렇게 넣고 도큐멘트에다가 출력을 리무브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리무브드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자, 뭐가 지금 우리가 나온 거는 바나나, 사과, 딸기, 오렌지, 포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팝 삭제를 하라. 팝은 이제 마지막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제거된 요소를 반환해요. 제거된 요소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된 거 리무브드 지워진 거는 뭐가 지워졌어요? 총 바나나, 사과, 딸기, 오렌지, 포도 이 중에서 포도가 제거가 된 거죠. 그럼 내가 다시 프룻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워졌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팝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요소를 제거를 하게 되고 제거된 요소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포도가 여기서 반환이 됐기 때문에 리무브드라는 이 변수에는 포도가 제거돼서 포도가 여기 리무브드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도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푸릇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 푸릇에는 포도가 제거가 됐으니 오렌지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요소 제거해 봤으니 이번에는 맨 앞에 있는 요소도 제거를 해볼게요. let remove the 1번을 만들어서 푸릇에서 무엇을 shift 맨 앞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할 거야. 그리고 문서에다가 자, 작성을 합니다. removed 1번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제거된 요소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shift 메서드는 맨 앞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거된 요소를 반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거된 것은 바나나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출력되는 것은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 거고 다시 푸릇을 보게 되면 이제 바나나가 제거가 되었으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과, 딸기, 오렌지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반환할 때는 랭스를 사용을 했고요. 랭스는 요소에 들어있는 개수를 반환을 해주고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랭스 -1 이렇게 들어가서 배열의 길이는 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랭스 값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